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파월 마지막 기자회견. 긴급 완전 분석입니다. 한국 시간 오늘 새벽 3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를 발표했어요. 새벽 3시 30분 파월 의장이 마지막 기자회견을 마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금리 3.50%에서 3.75%. 3회 연속 동결이에요. 파월은 중립적 언어로 마치고 워시에게 정책 여지를 충분히 남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79,000달러 분기점에서 방향을 탐색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오늘 새벽 파월의 마지막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하게 분석해드릴게요. 오늘 금리 결정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기준금리 3.50%에서 3.75% 유지해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기준 99.5% 확률로 예측된 결과예요. 놀랄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 동결이 왜 단순한 동결이 아닌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회의에 점도표가 없어요. 점도표는 3월, 6월, 9월, 12월에만 나와요. 4월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시장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신호는 성명서 문구와 파월의 발언 하나하나예요. 그리고 이것이 파월의 마지막 공식 발언이에요. 파월 임기는 5월 15일에 끝나요. 16년 연준 이사 4년 의장을 마치는 마지막 무대예요. 오늘 비트코인이 79,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4월 초 저점 65,000달러. 대비 약 21% 반등한 수준이에요. 현물 상장 지수 펀드가 9일 연속 순이익을 기록했어요. 총 21억 2천만 달러예요. 8거래일 동안 상장 지수 펀드가 19,000개 비트코인을 흡수했어요. 채굴자들이 하루에 생산하는 비트코인이 450개예요. 기관이 채굴보다 42배 빠르게 사고 있어요. 이 구조적 강세 기반 위에서 오늘 파월의 마지막 발언이 나온 거예요. 파월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나온 핵심 발언을 완전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 일축이에요. 파월이 직접 말했어요.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파월은 실업률이 장기 평균에 근접해 있고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보다 다소 높을 뿐이라고 언급했어요. 목표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존재하지만 이를 관리하며 극복하려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시장 최악의 공포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직접 부정한 발언이에요. 비둘기파 신호예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평가예요. 2026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2.4%에서 2.7%로 상향했어요.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 높게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거예요. 이것은 매파 신호예요. 세 번째는 금리 인하 시점이에요.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했어요. 9월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연내 동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어요. 중립이에요. 네 번째는 연준 독립성이에요. 파월은 마지막 회의에서도 연준 독립성을 강하게 천명했어요.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겼어요. 다섯 번째는 워시에게 남긴 여지예요. 파월은 중립적 언어로 마무리했어요. 어느 방향으로도 구체적 약속을 하지 않고 워시에게 최대한의 정책 여지를 남겼어요. 종합하면 오늘 파월의 발언은 스태그플레이션 부정으로 비둘기파 신호를 주면서도 인플레이션 전망 상향으로 매파 우려를 남긴 중립에 가까운 발언이었어요. 오늘 비트코인이 79,000달러 선에 있는 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기술적 분석가 악셀 키바르가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78,000달러가 핵심 레벨이에요. 2위로 돌파하면 86,000달러 방향이에요. 이것을 이탈하면 72,000달러 재조정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이 79,000달러예요. 핵심 레벨 바로 위에 있어요. 오늘과 내일 48시간이 이 레벨을 지키느냐 이탈하느냐를 결정하는 구간이에요. 최근 9번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중 8번에서 비트코인이 발표 이후 48시간 내에 하락했어요. 이 패턴이 반복되면 72,000달러에서 74,000달러 구간이 단기 지지선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변수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컨퍼런스 모멘텀이에요. 루미스 위원의 5월 마크업 공식 선언이에요. 애킨스 위원장 혁신 면제 샌드박스 수주 내시행이에요. 웨스턴 유니온 솔라나 출시예요. 현물 상장 지수 펀드 9일 연속 순유입이에요. 이 변수들이 뉴스 매도를 상쇄할 수 있어요. 바이낸스 리서치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4월 초 비트코인과 연준이 상관관계가 역전됐어요. 비트코인이 이제는 연준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행한다는 거예요. 이 분석이 맞다면 이번 주 중요한 움직임은 파월 이후가 아니라 이미 직전 9거래일에 일어났을 수 있어요. 파월이 떠나고 워시가 오면 연준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어요. 틸리스 상원의원이 4월 26일 워시 인준 절차를 막던 반대를 해제했어요. 워시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6일에서 17일 첫 회의 주제가 확실시됐어요. 워시가 파월에게서 받은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중립적인 금리 수준이에요. 3.50%에서 3.75%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구간이에요. 인하할 여지가 있어요. 시장은 연말까지 추가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기대하고 있어요. 3.00%에서 3.25%까지예요. 두 번째로 연준 독립성 기반이에요. 파월이 모든 정치적 압박을 버텨내고 떠났어요. 세 번째로 데이터 의존 기조예요. 워시가 이 원칙을 이어받아 6월 첫 회의에서 방향을 설정할 거예요. 6월 첫 워시 체제 점도표를 주목해야 해요. 워시가 바꿀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줄여요. 앞으로 연준이 금리 방향에 대해 덜 힌트를 줘요. 두 번째로 대차 대조표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요. 세 번째로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이에요. 워시는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평가했어요. 1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어요.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역대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추가 경제 지표들이 발표돼요. 미국 1분기 국내 총생산이에요. 2025년 3분기 전기 대비 4.4%에서 4분기 0.5%로 급락했어요. 1분기는 약 1%로 반등 예상돼요. 이란 전쟁 여파로 실물 경제가 얼마나 영향받았는지 첫 공식 성적표예요. 예상보다 낮으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져요. 예상보다 높으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늦출 명분이 생겨요. 3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예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예요. 2.8%에서 3.5%로 상승해 전망돼요. 3.5%가 나오면 연내 금리 인하는 더 어려워져요. 이 두 지표가 오늘 비트코인의 추가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란 협상 최신 동향도 짚어드릴게요. 현재 상황은 무기한 휴전이 계속 유지 중이에요. 3차 협상은 아직 미정사예요. 트럼프가 이란 제안을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새로운 긴장 요소가 있어요. 미 재무부가 이란 관련 중국 화학부품 회사 6곳에 추가 제재를 가했어요.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암살 시도 시 미국 연관 기업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어요. 카타르 영해에서 유조선이 미사일에 피격됐어요. 단승무원 부상은 없었어요.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무기한 휴전이 유지되는 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회피되고 있어요. 이란이 통일된 협상안을 제출하면 3차 협상이 열리고 시장에 즉각 반응해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끝났어요. 이제 시장은 5월을 봐요. 5월의 핵심 방아쇠는 4가지예요. 첫 번째로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 날짜 발표예요. 루미스 의원이 5월 마크업을 공식 선언했어요. 팀 스콧 위원장이 상원 은행위원회 캘린더에 마크업이라는 단어를 올리는 것이 다음 방아쇠예요. 5월 21일 메모리얼 데이 후에 전까지가 마지막 창구예요. 두 번째로 혁신 면제 샌드박스 공식 시행이에요. 애킨스 위원장이 수준에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공식 발표가 나오면 온체인 금융 혁신이 미국 내에서 공식 시작돼요. 세 번째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발표예요. 백악관 패트릭 위트가 임박했다고 시사했어요. 공식 발표 시 비트코인이 즉각 8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이란 3차 협상 성사예요. 이란이 통일된 안을 내면 3차 협상이 열리고 시장에 즉각 반응해요. 이 4가지 중 하나가 먼저 터지는 것이 5월 강세장의 방아쇠예요. 파월 마지막 기자회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축하며 시장 최악의 공포를 제거했고 중립적으로 마무리하며 워시에게 최대한의 여지를 남기고 떠났어요. 단기적으로는 뉴스 매도 패턴을 주의해야 해요. 78,000달러 분기점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지키면 86,000달러 방향이에요. 이것을 이탈하면 72,000달러 재조정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워시 체제와 클래리티 법안이 결합하면 역대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미국 금융 환경이 만들어져요. 파월이 떠나도 비트코인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스트래티지 매주 매수, 상장 지수 펀드 9일 연속 순위, 거래소 잔고 7년 최저예요. 단기 변동성은 있어도 구조적 강세 기반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코노 웨이브가 5월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